전체 빈집은 보시면은 151만이고 1년 넘는 건 38만이고요. 인구가 감소 중인 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전체 주택 재고의 18% 띠로리. 이게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는 지금 강세장이 와가지고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빈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중앙기자인데 용인 전철역 옆에도 폐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40년에는 서울에서도 빈집 쓰나미가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진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새 아파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빈집들 중에서 일부가 소위 철거가 아닌데 이제 허물어진 거죠. 허물어진 거고, 아마도 저는 이런 샷이, 그러니까 빈집도 있고 일반 주택이 있고 뒤에 신축이 있는 이런 샷이 지금 용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데서 보이는 샷들의 하나고, 아마 이런 것들은 미래에는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 빈집은 현재 재고의 18% 수준이라 하거든요. 기사를 조금 인용하면은 방치되는 빈집 늘고 있다. 최근 통계인 2020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따르면은 현재 빈집은 151만 호 정도 됩니다. 1995년 36만에서 4배 정도 올라간 거고요. 중요한 거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거든요. 빈집이 재건축하려고 빠진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 빈집으로 들어가는데,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빈집 나는 거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전국에 약 40만 호 조금 돼서 재고의 2%. 근데 인구가 감소 중인 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전체 주택 재고의 18% 띠로리. 이게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는 지금 강세장이 와가지고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빈집은 보시면은 151만이고 1년 넘는 건 38만이고요. 근데 전망은 이게 중앙에서 그 이용만 한성대 교수가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에 그 자료를 내면서 전망하셨는데, 2040년에 빈집이 239만 호 9%, 45년에 269만 호 10%, 2050년에는 뭐 320만 호 13%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 거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가, 왜냐하면은 총 가구 수가 2040부터는 이제 감소를 하니까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다 빈집이거든요. 그래서 빈집이 늘어나는 건 무조건 구조적인데, 근데 빈집이 있다고 무조건 나쁘냐?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빈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주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빈집이 많아지면은 그 지역의 주거 기능이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죽어버리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상당히 여러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외국에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빈집이 늘지 않도록, 이게 깨진 유리창 법칙이니까 이걸 관리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고, 적정 재고량,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이 막 300만 채 더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 채당 공사비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적정 재고량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일본이 현재 약 한 14% 800만 채 넘는 집이 빈집인데, 현재 일본에서는 2030년대 정도 되면은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30%가 2천만 호가 빈집입니다. 일본이 지금 6,50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900만 호 가까운 게 빈집인데, 여기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30%가 빈집이고요. 나중에는 일본 빈집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은 빈집이 막 3,100만 호 이렇게 되더라고요. 현재 일본도 1.2명대 출산율로 총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빈집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아마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다가 확 이렇게 줄어들겠죠. 물론 그게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한국도 일본을 보니까 남의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은 현재 빈집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빈집법은 주로 빈집을 좀 철거하거나, 빈집이 있으면 주거 기능이 없어지니까 빈집을 없애면서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상태가 괜찮은 빈집이면은 다른 용도로 관리 사용을 목적으로 만든 법인데, 우리나라도 빈집이랑 소규모 정비법을 합쳐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합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법은 원래는 빈집법이었는데요, 이제 소규모 정비법이 돼가지고, 이 소규모 정비법상에 뭐가 있냐면은 모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에 있어서 그 정비 유형 중에 하나를 서울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를 모아타운으로 붙였죠. 근데 이 빈집과 소규모 정비법이 나온 이유는 개별 주택 하나하나 단위로 재건축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막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좀 짧게 짧게 해라. 한 개씩 한 개씩. 이게 취지였는데 서울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모으고 모아가지고 바텀업으로 모으면은 엄청 커지니까 그래서 갑자기 우리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슈퍼블록을 맘투해서 모아타운 하겠다. 왜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슈퍼블록이라는 걸 만들고 슈퍼블록 안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모아주택이 있고 이 모아주택들을 이만큼 모으면은 모아타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이랑 똑같아요. 이 슈퍼블록은 그냥 말 그대로 재개발 지역이 있는 쫙 있는 어떤 지역에 광역 간선도로로 둘러싼 0.3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면적에 어떤 특정 지역은 새 빌라고 어떤 건 헌 빌라니까 오래된 빌라들만 이렇게 쫙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거는 개별주택을 하지 마시고 모아서 아파트를 지어라 이러면서 이게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아파트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법은 빈집이라든가 소규모 재정비를 촉진하는 법인데 그냥 현행 재개발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현행 재개발을 다루고 있는 도시재정비법의 다른 이름이 된 겁니다. 그냥 버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꾸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모아야 해가지고 실제로 진행하는 게 더 어려워. 더 어려운데 법 취지도 이게 아니죠. 그냥 한 개씩 한 개씩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빈집을 더 가지고 어떻게 빈집을 좀 관리하라 그러는 건데 이건 오히려 더 빈집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법이랑 신생아특례 이것도 말씀드리면은 현재 노후도시법을 적용하게 되면 특례 융정률이 되고 특례 융정률로 어마어마하게 주택이 건설되게 되면은 다른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자체에서 수요가 흡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지자체 수요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은 밀어내기가 되는 과정에서는 괜찮은데 밀어내기가 막힌 그 지역에서는 모자이크처럼 이제 공동화가 되겠죠. 공동화, 공실화가 되겠거든요. 현재 노후주택법상에서 정비사업이 2030년대부터 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됐을 때 정말 미래에 짱짱한 수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그래서 노후도시법은 더더욱더 특정 지역의 공동화를 더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구도심의 그런 지역들의 주거 기능을 크게 없애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이런 미래의 주택 수요를 땡겨오고 그 다음에 개별 주택들을 리폼,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체로 패키지로만 재개발을 해야지 주택이 도시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결국은 대형화, 거대화로 가니까 지금 대형화, 거대화 재개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다 보니까 소규모 정비사업이 안 되고 소규모 정비사업지 중심으로 주거 기능이 이제 망실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더 가속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주제가 저 생각엔 이제는 픽아웃 못 피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은 정책 당국도 다 시장에 포섭됐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주거 전세가가 이렇게 강세로 가는 거를 전세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쪽도 별로 없고 뭐 여야가 일치해서 PF 문제 해결하자 그 다음에 주택시장 부양하자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시장이 좀 연말까지 그러니까 미국 대선 같은 매크로 이벤트 굵직한 거 있을 때까지는 리스크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막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이제 여기다가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로버트 실러의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보면은 미디어와 언론과 요즘엔 톡방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증폭이 되면 어떻게 과열이 생기는지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요즘 어떻게 보면 하반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고요. 저는 거꾸로 이럴수록 너무 고가로 치달은 자산들을 적절하게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자산들을 외화 자산으로 한 70% 정도 7대3으로 분산 투자하고 그렇게 배치해 놓는 것이 지금은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빈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